나주 명성 리버텔에서 아주 잘 잤습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맑고 좋네요. 오늘은 영산강 종주 끝인 담양댐까지 완주하고 담양댐에서 섬진강으로 넘어가는 공도길 중간인 순창에 있는 강천산까지 대략 84km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은 나주 시내를 타고 있는데요. 대략 500m 앞에 영산강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자전거길이 나올 때까지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앞에 영산강 자전거길이 보이네요. 조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이 홍어거리입니다. 영산강 하구뚝에서 출발했을 때 첫 번째로 식사나 보급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홍어거리 쪽으로 가면 편의점도 있고 주로 홍어 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열었던 한 집에 갔었는데 그 집은 홍어 정식 1인분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은 다 그럴 거예요. 나주에는 또 다른 유명한 나주곰탕이 있는데 나주곰탕은 다리 건너 직진을 하면 됩니다. 제가 속도계에 다운로드 받은 GPS 파일은 다른 경로로 안내하더라고요. 올리신 분이 작년 말에 종주하고 올린 GPS 파일이었거든요. 아마 예전에 나주시청 쪽으로 갔어야 했나봐요. 그리고 어렴풋이 10년 전 이쪽 자전거길은 공도를 많이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워낙 고생도 많이 했고 공도를 타면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저희 잘못된 기억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이쪽 강변 자전거길은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 길을 타면 됩니다. 오늘 아침은 안개가 많이 끼어서 아주 환상적인 풍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다 미세먼지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벚꽃나무가 자전거길에 잘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벚꽃 필 때 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직진으로 계속 가도 되지만 저는 예전 추억도 되돌아볼 겸해서 오른쪽 밑으로 갑니다. 길 상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경치가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제 자전거가 MTB여서 그렇고요. 만약 로드라면 그냥 직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전 길에 빠져 있었나봐요 제가. 그래서 좀 승천보 인증센터를 찾는데 헤맸습니다. 정면에 승천보 인증센터가 보이네요. 인증센터 도장을 찍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종주길에는 승천보와 배알도 수변공원 유인 인증센터가 있는데 올해 배알도 수변공원 유인 인증센터가 철수하면서 이제는 승천보가 유일합니다. 작년에 종주를 했던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 동해안 구간은 아직 인증받기 전이라 굳이 지금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승천보 유인 인증센터 구경도 할 겸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승천보 문화관에서 승천보를 건너 영산강 반대편 쪽 길을 타야 합니다. 승천보 문화관에서 나가는 길은 인도와 겸용이어서 조심해서 타고 갑니다. 승천보에서 광주까지 구간은 갈대속을 탑니다. 아마도 가을에 오면 이쁠 것 같은데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까워질수록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네요. 어제부터 승천보까지 오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앞에 갑자기 벽화가 보이네요. 야, 꽃길만 걷자를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꽤 오랜 시간 자전거를 못 탔고 다시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못했죠. 어찌되었든 나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고 이것이 꽃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주 준비할 때 카페에서 광주 근처 영산강 자전거길 공사로 인하여 우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회길 GPS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앞에 한 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오고 하다가 저도 그냥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때라도 우회로로 갔어야 했는데 뭐 MTB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직진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란 것을 알게 됐죠. 뭐 이 정도쯤이야. 여기로 오기를 잘했어. 에휴, 물도 터지고 점점 내 선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내가 수술 받기 전에는 이 정도 공사길은 타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으니까요. 길에 들어서는 순간 유압된 허리에 그 충격이 그대로 올라오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선택을 해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전거 다리를 보게 되네요.
아마 처음 우회길로 갔거나 공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다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길이 너무 멋있어요. 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어서 잠깐. 와, 생각보다 이쁘네요, 길이. 우회길에서 다시 영산강 종주길로 들어서는데 좀 헤맸지만 그래도 잘 찾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달렸는데 갑자기 앞에 인증센터가 있어요. 담양 대나무숲 인증센터는 정말 생뚱맞은 곳에 있네요. 왜 저기에 만들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인증센터 도장을 찍습니다. 예전에는 이쪽으로 무조건 와야 되었어요. 이제는 다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짧은 구간이지만 여기만큼 담양 대나무 자전거 길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영산강 종주를 계획 중이라면 이 길을 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에 보이는 길이 새로 난 자전거 길입니다. 담양군에서 목포 자전거 터미널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급했었는데 화장실도 있고 다른 건 보급할 수 없고 음료 자판기만 하나 있더라고요. 간단한 매점 정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다면 간단한 정비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아점으로 호두과자 한 봉지, 점심으로 롯데리아 햄버거, 저녁으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었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어제 사놓은 햄버거로 때우고 오후 2시가 가까우니까 엄청 배가 고프더라고요. 순간 그냥 광주 쪽에서 점심을 먹고 왔어야 했나 하면서 잠시 후회가 들더라고요. 담양군에 들어서니 자전거길 옆에 담양 대나무 정식집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 들어갔는데 보자마자 혼자 오셨냐고 하면서 여기는 1인분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2인분을 시켜서 먹어야 하나 잠시 고민을 했지만 행색도 이미 땀에 절어서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양 읍내 쪽으로 들어오니 소머리 국밥집이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1인분 되냐고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점심을 허겁지겁 먹었더라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는지 카메라 배터리가 나간지도 몰랐더라고요. 덕분에 촬영 영상이 없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담양 국수거리라고 합니다. 만약 저도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면 국수거리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었을 것 같아요. 국수를 좋아한다면 한번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이 길을 직진하면 담양을 대표하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나옵니다. 예전 가로수길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앞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지금은 저쪽에 자전거가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자전거는 갈 수 없지만 위로 올라가면 자전거 길이 있어 갈 수는 있어요. 그쪽은 관광지라 사람도 많고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아 이번에는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 새로 생긴 자전거 길로 갑니다. 저는 담양을 10년 전 영산강 종주할 때와 이번 이렇게 두 번을 왔습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과 중록원이 있는데 앞에 보이는 것이 중록원입니다.
오늘 또 일정이 빠듯해서 그냥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메타 세콰이어 가로수길 앞으로 종주를 했었는데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반대편에 새로 조성된 자전거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메타 세콰이어 가로수길은 한번 볼만하기 때문에 예전 길을 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메타 세콰이어 인증센터는 예전 길에서 갈 때는 놓칠 일이 없지만 새로 조성된 자전거 길을 탈 때는 중간에 메타 세콰이어 인증센터를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인증센터 도장을 찍습니다. (10년) 전 담양댐 인증센터 가기 전 대략 10km는 정말 죽음의 자전거 길이었어요. 시멘트도 아스팔트도 아닌 폐타이어인지 스펀지인지 정말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저런 자전거 길을 만들었을까 다들 한 번쯤 생각했을 거예요. 1년 전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보아도 그대로였거든요. 마지막 구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길을 새로 포장했더라고요. 욕 나올 준비하고 왔는데 꽁으로 탔습니다. 인증센터 도장을 찍습니다. 담양댐 인증센터는 담양댐 위에 있지 않고 담양댐 밑에 있어요. 10년 전 저도 그랬고 대부분은 인증센터 도장을 찍고 담양댐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길은 조성되어 있지만 올라가는 길이 엄청 고바이라 힘들거든요. 밑에서 담양댐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보던 그런 댐의 형태보다는 마치 시골 저수지 같아 보이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섬진강으로 가는 공도를 타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 보니 밑에서 보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섬진강 가는 공도길은 담양호를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 길은 추월산을 넘어가는 코스로 추월산 터널을 통과해서 갑니다. 의외로 평일인데도 차량은 좀 있었고 대형 트럭도 간간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한 어필 코스로 하루의 마지막에 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카메라를 잘못해서 흔들림 보정이 안 되게 촬영을 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추월산 터널은 인도가 없어서 차키를 같이 타야 됩니다. 터널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엄청 겁나더라고요. 최대한 차가 없을 때 재빨리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숙소 순창에 있는 강천산 리조트까지 대략 10km 정도 남았어요. 점심때부터 배가 아파서 다행히 식당 화장실에서 일을 봐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배가 슬슬 아파오는 거예요. 여기 국도가 워낙 낙타등이고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1시간 정도는 더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가는 길이 대부분 산속에 있어서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살다 산속에서 일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국도를 타니까 이런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리조트까지 잘 도착했고 리조트와 옆에 식당 하나가 전부더라고요. 식당은 산속에 있는 백숙집이라 1인분 메뉴가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메뉴에 없는 고등어 백반 1인분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